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이번에 한반도를 찾아온 바비는 역대급으로 강력한 태풍이었지만 우려했던 것보단 피해가 적었죠. 실제로 제8호 태풍 바비는 2012년 볼라벤과 2019년 링링보다 강도는 더 셌지만 최대 순간풍속 순위는 낮았습니다. 특히 태풍의 강도가 강해 오히려 위험 반원이 작아지고 태풍 중심과 내륙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걱정과 달리 피해가 덜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피해가 적었지만 한국의 기상청은 방심하지 않고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새로운 태풍 마이삭의 발생 가능성을 보며 우리나라에 닥칠 영향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행히 한국은 바비의 피해가 덜했지만 북한은 태풍이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김정은까지 나서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전봇대가 넘어지기도 하고 주택 창문이 깨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평양과 남포, 황해도 일대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 북한은 태풍을 미리 예측하고 태풍 특집 방송을 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북한은 거의 매년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바비 전에도 지난번 홍수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죠. 이에 국정원에서는 당시 홍수로 인해 북한의 강원 황해도 지역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어 지금 당장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과 평안북도의 청천강, 개성 인근의 예성강마저 홍수경보가 내려져 북한은 모든 상황이 암울하고 이번 자연재해로 입은 문제들이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거서부터 북한은 자연재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당연히 지금도 국가의 기본 의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나라임이 전 세계에 까발려진 겁니다.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수해 복구는 김씨 일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이번에도 북한에서는 코로나19와 폭우, 태풍 바비까지 겹쳐 경제적 피해도 입고 방역까지 실패했는데 김정은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김여정에게 위임 통치를 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이고 있죠. 사실상 김여정의 위임 통치는 김정은에게 총알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이렇게 김씨 일가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각종 자연재해로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고 있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고통까지 겪고 있어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빠졌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북한과 다르게 한국은 정부에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실질적인 대책까지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협심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와 복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은 북한과 다르게 이번 태풍 바비에 대해 정말 철저히 준비했고 덕분에 한국은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죠. 물론 한국도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했지만 큰 피해를 입었던 적도 있습니다. 바비의 경우 한국에 큰 피해를 안겨주지 않았지만 2003년에 한반도를 강타했던 매미는 한국에 역대급 피해를 안겨줬었습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는 9,000채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특히 전선의 파괴가 극심했습니다. 또 도로 873개와 다리 30개가 무너졌고 차량 489대와 농지 15,158헥타르가 침수되고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는 부산항에서 80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을 무너뜨린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내륙 지방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었고 사상자 130명, 재산 피해액 41억 달러에 달했죠. 물론 과거 태풍 매미의 경우에도 준비를 철저히 했었지만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인데 이때 정부는 물론 국민들까지 똘똘 뭉쳐 발빠르게 복구를 했고 덕분에 매미가 준 상처를 얼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인해 물폭탄을 맞았지만 국난을 극복하는 한국인 특유의 DNA와 위기에 강한 한국인의 짬바로 전국의 자원봉사자와 성금 모금 기부 등으로 빠르게 수해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총 16,15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고
기업, 관공서와 군인들의 힘 덕분에 피해가 막심했던 화개장터부터 충남 지역 등 많은 곳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죠. 이러한 한국의 재난극복 시스템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다른 지역의 시도 소방차와 인력을 긴급 동원하는 소방동원령 등 체계적인 재난 시스템과 대응을 보여줬죠. 또 강원도는 산불 발생으로 관광객 감소 같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우려해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동해안 안심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도 펼쳤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 피해 복구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2차 피해까지 예상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감동까지 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11년 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토 원유 유출 사건입니다.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유조선에 실린 원유 12,547kl가 바다로 유출돼 아름답던 서해는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사고가 나자 전국 각지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을 찾아 밀려온 기름을 퍼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작은 고사리 손으로 바위 틈에 낀 기름을 닦는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은 해외에도 알려져 많은 나라에게 감동을 주었죠. 이처럼 한국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국민들이 힘을 단합해 해결했고 그 모습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옆나라 사고뭉치 일본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으면서 그 사건을 해결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최근 일본도 태안 원유 유출과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그 사건이 일본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바로 지난 10일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 일본 유조선이 자초된 사건입니다. 모리셔스는 천혜의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지상 낙원이라 불렸지만 이 사건으로 현재 기름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일본 선박이 완전히 두동강 나버려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모리셔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을 잘라 기름을 닦아낼 정도로 절박하게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이 사고에 대해 나몰라라 하며 지원은커녕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비양심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일본의 배가 모리셔스에서 좌초된 이유입니다. 모리셔스 수사당국은 일본의 선장과 선원들을 불러 조사를 하던 중 7명의 선원들로부터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 섬에 가까이부터 움직였다는 어이없는 진술과 배가 암초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선원들은 배 위에서 동료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국민들은 일본은 나쁘지 않아요. 만약 한국이었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을 거야. 한국 배였다니까 이런 건 미안하네. 불행 중에 다행이야. 같은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며 상관도 없는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게 다른 나라의 재난에도 내일처럼 나서왔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호주 산불 사태 당시에도 광범위한 산림과 생활터전을 잃은 호주 국민들과 이재민을 위로하고자 호주 적십자사에게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은 호주 법인을 통해 구호금과 구호 물품 등을 출연했죠. 한국의 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발휘된 적이 있는데요. 과거 2018년 강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는 우리 국민들과 수많은 기업들이 구호성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0만 달러, SK는 30만 달러, 현대차그룹은 50만 달러 정도를 기부했죠. 심지어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지진 당시에도 한국은 1,00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 언론에 특별 기고문을 게재해 한국은 가장 먼저 긴급구조대를 파견하고 많은 구호 물자를 보내줬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힘찬 격려를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일본이 원수 같은 나라임에도 한국인 특유의 따뜻한 정으로 내일처럼 도와주었지만 일본의 우익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게다가 현재는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규제를 단행해 은혜를 뒤통수 치는 것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국내 재난 상황뿐 아니라 해외 재난 상황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원수 같은 나라라도 어려울 때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는 포용의 자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작은 도움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타국을 생각하며 한국의 정으로 더 베풀 줄 아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사고를 쳐도 모르는 척 도움을 받아도 당연하다며 절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까치도 호랑이도 알고 갚으려 하는 은혜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도 한국이 국력을 더욱 키워 많은 나라에 도움을 주며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줘 진정한 선진 리더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